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증의 전문가 나초록 의사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현재 국세청 백문백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일주일 전에 우리 양도세, 그 다음에 종부세는 우리 고강혁 회계사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취득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 관련해서 요약을 다시 한번 보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 현행은 1주택에 3주택은 주택가액 1에서 3%, 3억, 6억, 9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4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4%다. 이게 현재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개인은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을 나누어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을 취득했을 때 내가 1주택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2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2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면 8%, 그 다음에 3주택제를 취득했을 때 이 3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면 12%나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8에 12%, 비조정대상은 3주택부터 8에서 12%가 된다. 그 다음에 8월 12일이 여러분들 시행일이야. 이날 사실은 공표를 한 날이죠.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및 거주형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국세에 따질 때 이 분양권은요, 소득세나 양도세를 쌀 때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자, 무상에 따른 층의 취득세율이 3.5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공시가격 12%다. 전체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4%에서 13.4%로 증가가 되었다. 언제부터? 금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자, 백문백답 1번부터 20번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의 3억 원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기본세율이냐 중과세율이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정대상 지역이냐 비조정대상 지역의 1주택, 이거는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때 비조정대상 지역의 3억 아파트를 두 번째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뭘 따라간다? 비조정 지역의 이 세율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취득한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렇게 판단한다. 자, 이렇게 좋은 예죠. 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야. 3주택 8%, 12%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적용 예를 볼까요?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취득 시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비조정 대상 2주택이니까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기본세율. 1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이걸 취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8%가 되는 거고,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주택은 세 번째 주택이 되는 거죠. 이놈이네요. 8%. 이렇게 적용이 된다. 8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되되, 710 대책 이전에 계약한 것은 종전세율이 적용이 된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여러분,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이놈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몰라.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취득세율 4%가 적용이 돼. 이 4%는요, 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이야기한다. 취득세율 4%가 일단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는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1세대, 동일세대로 보겠다. 이렇게. 자,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네요. 여러분, 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이때는 소득 여부를 따진다. 이 취득세, 이거는 소득세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이 되고 세대가 분리가 돼 있으면 세대 분리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위소득이 얼마입니까? 올 175만 원이야. 곱하기 40%를 하면 정확히 하면 이게 금액이 얼마냐? 제가 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70만 2,878원이다. 예, 이거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자, 부모님을 동고병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고병양.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뭡니까? 장인 장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를 동고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65세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자, 다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요. 이거는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대가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이 지방세법이 특히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할 때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 이후 5년 이내냐, 5년을 경과했느냐로 구분을 한다. 여러분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다. 그러면 5년이 경과가 되면 그때서야 주택수에 포함이 돼. 근데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과 똑같아. 첫 번째, 지분율이 큰 사람, 지분율. 두 번째, 거주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장자 순으로 보겠다. 소득세법과 동일하죠. 근데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이쪽 중과세를 판정할 때는 상속주택은 5년 이내 양도했을 때 중과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있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과세율 판정을 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비수도권,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수 제외하죠. 약간 차이가 있다. 8번 주택수 산정이 제외하는 1억 이하 주택에는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는지요. 이 오피스텔만 포함이 됩니다. 이 오피스텔만.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이 되고요. 관련된 시행령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
제외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될 표현이 있다. 시가의 기준이 되느냐, 시가의 표준이 되느냐, 역시 거의 뭐 비슷한 말이죠. 근데 기준시가는 국세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시가 표준액은 어디서 사용한다? 지방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세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다음,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냐? 분양권과 입주권은 현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야. 그 자체가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이 아니죠.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후 분양권, 입주권이 건물을 다 짓고 완공 후에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한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언제부터? 금년 8월 10일 이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여러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거주용 오피스텔이라면. 재산세 과세에 대한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어떻게 돼?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지에 포함이 될 거예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됐다는 것은 거주용 오피스텔이야. 이건 당연히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여러분,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확정이 안 되어 있어. 오피스텔 취득했을 때도 여러분 일반 그 건축물 대장세에 나와 있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과세가 되듯이 역시 마찬가지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13번 가정 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니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 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그 외에도 어떤 공공성 성격들, 노인 복지주택, 공공주택 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것은 역시 주택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4번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인지요. 이렇게. 여러분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중과가 되지 않는다. 1세대를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아. 그 다음에 몇 년 이내에 여러분 종전주택을 A, B, B를 취득하고 나서 A를 몇 년 이내에 1, 2, 3에 3년 이내에 단 A, B가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3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1년이다. 이거는 소득세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러분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그 취득하는 주택 일시적 2주택은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라는 것은 2주택 이상자가 이사하기 위해 일시적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이 돼버려. 최소 3주택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1주택이 있어. 1주택자야.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온 1년, 2년, 3년입니까? 1번 3년입니까? 아니면 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 이때 주택이 됐다고 볼까요? 이때부터 1, 2, 3, 3년일까요? 야, 이게 국세, 양도소득세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준공 후에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라는 거야. 이렇게 양쪽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이 되겠죠. 그러면 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1, 2, 3, 3년을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 그 입주권 판단, 입주권 했을 때는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차이가 여기서 발생이 되고 있다. 17번. 다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 중에 조정대상 지역 내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의 공시가액 3억 이상의 판단 기준은요. 전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주택이 10억이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준. 증여 비율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전주택이야. 종전주택 이렇게 종전주택 7월 10일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9번이죠. 19번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20년 A가 20년 5월 15일 날 공동주택이니까 뭐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어. 분양권을 취득했다. 분양권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20년 7월 15일 날 20년 7월 15일 날 710 대책 이후에 A가 A 50%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A가 B한테 증여를 했어. 50%를 증여했다는 소리야. 그럼 이때는 각각 50%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년 12월 31일 날 준공이 됐어. 준공이 됐어. 이랬을 때 적용세율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A는 뭐죠? A는 여러분 50%를 그 전에 취득을 했기 710 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A는 기존세율, 종전세율이 적용이 된다. 종전세율이 적용이 된다. 종전세율이 3주택에 했으니까 이게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B는 증여를 받았고 12월 31일 날 취득을 했기 때문에 분양권은 이 증여 시점에 증여 취득세가 발생이 안 됩니다. 12월 30일 준공했을 때 이때 4주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 12% 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자, 20번.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8월 10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를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 자, 여러분 이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8월 10일 전에 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백문백답 취득세 부분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